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 지정훈 CPA입니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2019년 멋지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총 10편으로 미국 세법 왕초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미국 세법 그리고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5편 이것이 정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처리할 때 일정한 방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정한 방식을 우리는 정석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정석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수학의 정석이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석이 기억이 납니다. 네, 갑자기 삼천포에 빠졌는데 오늘은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실수 없이 안전하게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석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PA를 고용하시거나 또는 혼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셔서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건 일단 자료 준비는 완벽해야 하겠죠. 자칫하면 누락된 소득으로 인해서 잘못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IRS에서 편제를 받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료만 잘 갖춰져 있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절세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폼 1040X라는 것을 통해서 수정 세무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CPA 같은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자료 준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보실 이 영상이 보통 일반적인 미국 납세자분들이시라면 큰 실수 없이 누락 없이 자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본 정석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텍스 프리퍼레이션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Personal Information입니다. 개인 인적 정보죠. 폼 1040에 이름이 올라갈 납세자의 배우자, 그리고 dependent, 부양가족의 인적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 정보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4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보실게요.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요즘 CPA들이 세무복을 대리할 때 납세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개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당연한 거지만 이름, 주소, 소셜 넘버,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죠.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은행의 계좌번호 그리고 라우팅 넘버가 필요합니다. 사실 옵션이기는 하지만 요즘 텍스 리펀을 받거나 세금을 낼 때도 다 자동 결제, 자동 입금 방식으로 하니까요. 네 번째, 작년 소득세 보고 사본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세법상 이연되거나 하는 그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법상 적어도 3년 전 것까지는 세금 보고 사본을 갖추고 계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인적 정보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1월 말에서 약 3월 중순까지 모든 세무 관련한 스테이트먼트를 우편물로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우편물이 아니고 직접 고용된 회사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PDF 파일로도 스테이트먼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편물로 이 세무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체크리스트의 스테이트먼트 이름들 보이시죠? W2도 보이고 1099 뭐 여러 가지 보입니다. 이것들을 1월 말에서 약 3월 중순까지는 받는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인컴 인포메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득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서식 이름 바로 W2입니다. 이 W2는 직장인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받는 1년 급여 명세서고요. 이 W2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일반적으로 연봉, 1년 동안 납부했던 원천징수세, 사회보장세, 의료보장세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이 W2만 있으면 미국 소득세 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CPA를 고용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텍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혼자 세금 보고 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미국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W2 꼭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래부터는 1099이라고 보이시죠? 1099. 웬만하면 1099라고 시작하는 서식을 우편물로 받으시면 꼭 보관하고 계세요. 1099로 시작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소득 증빙 그리고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099 INT, Interest Income Statement입니다.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이 1099 INT를 받으시게 됩니다. 1099 DIV, Dividend Income Statement.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1099 DIV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1099B인데요. 보통 캐피탈 게인 트랜잭션이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099G Unemployment Income or State Tax Refund Statement. 실업수당을 받으시거나 또는 작년 세금 보고하셨을 때 세금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이 1099G를 받으시게 됩니다. 1099R Retirement Plan Distribution Statement인데요. 개인 은퇴연금을 탔을 때 받게 되는 소득 증빙입니다. 이 1099R이 납세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인 은퇴연금을 받으시면 이 1099R을 받으시게 되니까요. 꼭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 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들 놓치시는 것이 바로 아래 보이는 1099C인데요. Cancellation of Debt Statement이라고 빚을 탕감받은 금액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서식 1099C를 받으시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것이 바로 1099MISC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벌면 그것에 대한 소득 증빙으로서 받는 것이 바로 1099MISC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독립된 계약자거나 프리랜서면 이 1099MISC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렌탈 프로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부동산 업체의 임대 관리를 맡기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폼 1099 MISC를 받으십니다. 자료 잘 갖추시고요. 이런 분들은 꼭 이 자료를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 시 누락 없이 잘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1099 MISC를 받으시는 납세자들은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 계산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 1099S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을 팔면 이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따로 그 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집을 파셨다면 양도세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전문가를 고용하시길 일단은 조언 드리고요. 집을 파셨다면 예전에 집을 구입하셨을 때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관하시고 계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팔았을 때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집을 팔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자면 홍보 비용, 중개 수수료, 에스크로 클로징 피, 집 수리 비용, 집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증빙도 잘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 1099 SSA. 이건 사실 SSA 1099이라고 서식 이름이 정식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1099 SSA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보통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소득 증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099 외에도 준비를 해야 할 소득 증빙들이 있죠. Alimony Received, 위자료 받은 것도 소득으로 간주되니까요. 따로 받는 1099 같은 서식은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잘 정리하셔야 하고요.
W2G gambling income. 라스베가스에서 좀 땡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 서식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밖에 disability income, 그 jury duty income 이런 것도 있고 그 쭉 리스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쭉 보시고요. 그리고 스케줄 K1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트너십의 파트너들, S코퍼레이션의 주주들, 그리고 LAC의 멤버들의 소득 증빙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이 스케줄 K1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미국 세법 왕초보 제2편 미국에서 사업한다면 이 정도는 알자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LAC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Pass-through Entity라고 합니다. 이 Pass-through Entity는 도관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 도관과세는 Pass-through Entity에서 발생한 소득이 회사 레벨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 구성원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는 구성원들은 본인 포션의 소득 정보가 있는 스케줄 스케줄 K1을 받아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세법 왕초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편물로 W2, 1099, 스케줄 K1 그리고 이 밖에 텍스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받으시면 이상한 거 받으셨다고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꼭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 시 CPA에게 전달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세금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엔 deduction information입니다. 세무 공제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Form 1098E라고 보이시죠? Student Loan Interest Statement인데요. 학자금 대출하셔서 이자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공제됩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Form 1098T 이건 우리 대학교 투이션 낸 거에 대한 그런 증빙 자료인데요. 이것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Form 1098 모기지 인트레스트 관련인데 집 융자금 이자 낸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트 보이시죠? 프로퍼티 텍스 낸 거, 그리고 charitable contribution, 불우이웃 돕기를 하셨거나 종교단체에 헌금한 거, 비영리단체에 도네이션 한 것들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볼게요. medical and dental expense record도 있고, 그 casualty theft loss, investment interest, retirement plan 불입하신 것, 그리고 유치원 교사부터 12학년 교사까지는 자비로 지불한 교육 비용, 즉 책, 소모품, 컴퓨터 등 이런 거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스테이트먼을 받지 않는 것들은 납세자들이 영수증 또는 증빙으로 대체될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체크리스트 볼게요. Credit and Payment Information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고요. 17세 미만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그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가 한 명당 2,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크레딧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육비 세금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의 이름, 소셜 넘버, 주소, 지불한 금액 또는 이게 시설이라면 이름, 주소, 세금 아이디 정보를 잘 갖추셔야 하고요. 지불한 금액의 증빙을 잘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납한 금액, Estimate Tax Payment 낸 그 납부한 증빙 자료 잘 보관하시고요. 증빙과 함께 날짜, 금액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규정이 2019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받았던 스테이트먼트 1095B, 1095C의 정보는 이제 필요 없지만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 스테이트먼트 1095A를 받으시는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1095A를 잘 보관하셔서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클레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1095A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우편물로 안 오면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고요. 만약 건강보험료 보조를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1095A를 누락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시면 IRS에서 서식 8962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이 누락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작성해서 또 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95A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매년 서비스가 늘어나는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FBAR,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그리고 FECA, 폼 8938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해외 금융 자산 보고입니다. 이것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 모든 자료를 잘 갖추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 또는 해외 금융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도 미국의 월드와이드 인컴으로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 이미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하셨다면 납부 증명이 될 만한 서류를 잘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월드와이드 인컴 등은 복잡성이 있으므로 CPA 또는 세무 전문가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상담 받으시길 조언드리고요. 제가 약 2년 전에 올린 FBAR 그리고 폼 8938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도움됩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소득 증빙 W2, 1099 등은 세법상 정해진 마감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1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를 하니까요. 네, 잘 이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소득세 보고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 준비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CPA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거나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한인 여러분들은 하와이 KCPA 지정훈 회계사를 찾아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무보고 자료들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잘 모으시고 정리하셔서 내년 4월 15일까지 늦지 않도록 개인 소득세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바이.